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쓰신 제가 거는 유언장이었는데 수술이 잘 돼서 이게 오히려 더 상승 효과가 나서 예, 강연 그래서 노트가 됐어요. 그렇구나. 제가 그런 사연이 있으셨구나. 대학교 최고위 과정이나 이런 데 또 강연을 건강 강좌를 많이 다녔는데 이제까지 한 150군데 다녔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 강연 열심히 좀 했었죠. 네. 유언장이 강연 노트가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강의를 하셨다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지 않을까요? 미니로라도 예, 예. 네, 좀 여쭙고 싶네요. 저 예, 그래서 인바시? 이게 인바시. 인생을 바꾼 시간, 뭐 이런 바꾸는 식으로. 시간. 예. 예. 선생님, 오늘 이곳에서 좀 청해 들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네, 박수 청하겠습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에서 세계 5대 건강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세계 5대 건강식품은 첫째, 한국의 김치를 선정했습니다. 한국의 김치. 한국의 김치는 그 특별 효소도 있고 특수한 물질이 들어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건강하다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인도의 렌즈콩이라는 게 있습니다. 콩인가요? 콩이죠. 예. 콩이죠. 제가 미국에 굉장히 좋은 호텔에 들어가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렌즈 숲이 나오는데 인도 콩인데 그렇게 좋아요. 예, 예. 그러니까 콩 종류가 굉장히 좋다. 예. 그다음에 그리스의 요거트가 예. 그렇게 또 좋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나또. 근데 일본의 나또를 사실은 존스 홉킨스에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콩이 최고의 콩이죠. 네. 우리나라 콩은 아까 청구장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예. 다 최고의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100%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100% 중에서 5%가 육체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럼 의사를 찾아가야겠죠. 네.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의사를 만나서 자기 모든 얘기를 해서 우리를 낫게 해주죠. 나머지는 95%가 뭐냐면 정서적인 어떤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모셔널 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나는 왜 이렇게 재수도 없어서 암에 걸리고 또 모든 사업도 잘 안 되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제발 좀 피하라. 저는 이 말을 드리고 있겠어요. 예. 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발 통곡을 한번 해라. 풀어내라. 항상 예. 좋은 것만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에게 계속 쌓여있던 것들은 한번 울어라. 통곡을 해라. 그것이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줘서 제일 좋다. 예. 또 장을 제발 좀 튼튼하게 만들어라. 장은 유익균과 유해균과 중간균이 다 있어요. 예. 장에는 수억 조개의 균들이 있는데 그 장을 튼튼하게 컨트롤해 주려면 염증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아주 쉬운 가요. 우리나라 많은 대통령들이 많이 다들 돌아가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요? 전부 다 염증 때문에 죽어요. 염증. 마지막 원인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내 동기가 죽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한심하게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직격탄을 맞아서 폐로 들어가면은 폐로 어떻게 돼요? 폐로 들어가면 염증이 퍼져서 폐렴이 되는. 그렇죠. 예. 폐렴이 되고 폐렴이 결국은 폐가 석회화가 돼요. 석회화가 돼버리면 그냥 숨을 못 쉬니까. 숨을 못 쉬니까 6일, 7일, 8일 만에 죽어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음식을 잘 먹고 또 손만 잘 씻어도 소아과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내과도 갈 필요 없어요.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가 의사가 환자들가 완전히 5분의 1, 10분의 1로 줄었다고 다들 난리잖아요. 손만 잘 씻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장만 튼튼하게 하고 또 우리가 염증만 제발 컨트롤한다면은 자기 주의를 잘 컨트롤한다면 우리 몸을 보석같이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박태열 선생님의 이 암과 또 우리 건강,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마음, 뭐에 관한
네, 보석 같은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암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암을 극복하는 데까지 17년이 걸렸는데요. 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9번째 수술을 할 때인데요. 이때는 이 방광을 전부 다 뚫어내고 그리고 소장을 잘라가지고 배에다 구멍을 내서 거기와 연결시켜서 소변 통로를 만드는 근치적 방광적출술이라고 하는 이 수술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네. 이 수술이 비뇨기과 수술 중에서는 제일 큰 수술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큰 수술을 앞두고 만약에 내가 이 수술 이후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면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내가 경험했던 이런 지식과 또 경험들을 이 논문을 써가지고 세상에다가 이렇게 밝혀놓는다면은 이게 아주 큰 보탬이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입학 시험을 치는 바로 그 날이 마침 제가 병원에 수술을 위해서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오전에 시험을 치고 오후에 이제 입원을 했죠. 그런데 그 수술이 불행하게도 제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변 통로로 이렇게 만들어서 둔 그 소장이 죽어가지고 마치 해삼 녹듯이 흐물흐물 이렇게 녹아서 나왔죠.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원내 감염까지 생겨가지고 이 수술 자리가 이 염증이 생기면서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료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마음 다스리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 하러 들어오기 전에 다짐을 했던 세상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삶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쓸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생각을 하고 집중을 했더니 불안한 마음이 그래도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별도의 수술 없이도 이 요로가 저절로 이렇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배에 있던 그 염증 자리, 수술 자리도 일단은 아물어가지고 제가 퇴원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 보니까 이제 대학원 합격 통지서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몸을 좀 추슬러가지고 이제 3월 달에 이제 개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석사 과정 연구를 하고 있던 중에 이번에는 방광을 덜어낸 지 1년도 안 돼가지고 요도에서 그 방광을 덜어낸 절단 부위에서 암이 다시 재발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 경우에 2년 생존율이 약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매우 암울한 그런 이제 자료를 제가 접하게 되어가지고요. 상당히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저는 그 포기하지 않고 요도와 남아있던 그 전립선 부분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도 계속 연구를 이어가가지고 석사 학위를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석사 학위를 마치고 나서 제가 그동안에 이 방광암에 관해서 한방 이 연구 자료가 있는지를 이렇게 쭉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논문이 그다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한방 치료의 예후를 알 수가 있는 그런 통계 자료 같은 것은 거의 뭐 눈 닦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점이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 방광암의 한방 치료를 갖다가 연구해 놓는 그런 연구를 만약에 내가 한다면은 이것 또한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박사 과정을 이제 진학을 해서 연구를 하기로 했는데요. 주위에서 뭐 반대도 있었고요. 뭐 얼마 살지도 못할 건데 왜 그 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지만은 저희 아내가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원을 믿고 저는 박사 과정에서 이제 방광암을 연구하게 됐는데요. 사실 암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금방 죽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2년 생존율이 3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 이 확률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동안에 논문 한 편이라도 써놓고 그렇게 쓸 수만 있다면은 내 삶이 좀 더 이 세상에 보탬이 될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2년 생존율 30%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박사과정을 다 마칠 때까지 암이 한 번도 재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한약이 방광암의 성장을 억제하고 또 아포프토시스라고 해서 스스로 죽게 하는 이런 과학적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다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17년 동안 투병을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가지고 이렇게 위기를 넘긴 경험이 한둘이 아닌데요. 마음 자세가 암을 이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확실하게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암이 두려워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살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암을 이기고 또 완치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요? 어려운 상황과 마주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길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활력 충전소, 오늘은요, 암을 이겨낸 의사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박태열 한의사, 그리고 홍영재 산부인과 전문의와 함께 했는데요. 지금 이 당신의 활력 충전소를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도 꼭 암을 앓고 계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그럼요. 많은 어떤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그런 어려움을 쪽에서 이겨내는. 예,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두 분 선생님께 감사의 박수를 네. 여러 의미의 감사의 박수.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보내드리고 고맙습니다.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활력을 충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요리할 수 있는 초간단에다가 시원한 그 특급 비법을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요리가 좋은 게 썰어주시면은 그럼 끝이에요? 끝이에요. 와. 절여져요. 이렇게 끓여 들어가는 거는 와, 맛있다.